제목, 잊혀진 호수의 하얀 메아리. 밤의 공기는 짙고 습했으며 차가운 수위처럼 마테오의 피부에 달라붙었다. 창백한 달빛 아래 검은 거울 같은 잊혀진 호수는 부자연스러운 고요함으로 숨쉬는 듯했다. 물론 그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흰옷을 입은 여인의 전설, 동반자를 찾아 해안가를 배회하는 슬픔에 잠긴 유령, 변함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깊이에서 동반자를 찾는 유령에 대한 이야기. 12살의 마테오는 젊음의 무모한 용기로 그것들을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로 치부했다. 오늘 밤까지는 그는 호수에 갔다. 할머니의 금지령을 무시하고 호기심과 용기를 증명하고 싶은 비밀스러운 욕망에 이끌려 간 것이다. 그는 해안가에 앉아 작은 돌멩이를 물에 던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텅 빈 메아리를 들었다. 침묵은 절대적이었고 외로운 개구리의 울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릴 뿐이었다. 갑자기 짙은 안개가 호수 표면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여 해안가를 희끄무레한 수위로 감쌌다. 마테오는 단순히 습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오한을 느꼈다. 차갑고 찌르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때 그가 그녀를 보았다. 희미한 흰색 형체가 안개 속에서 천천히 나타났다. 그녀는 바람없이 흩날리는 긴 잠옷을 입고 어두운 젖은 머리카락 폭포에 얼굴이 가려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물 표면 위를 떠다니며 유령 같은 우아함으로 해안가로 다가왔다. 마테오는 굳어버렸고 심장은 귓가에 쿵쾅거렸다. 이전에는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났다. 흰옷을 입은 여인. 그녀는 진짜였다. 그 형체는 그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고 움푹 들어간 두 눈이 무한한 어둠의 구덩이처럼 보이는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을 드러냈다. 깊고 압도적인 슬픔이 그녀에게서 흘러나왔다. 나랑 놀자. 흰옷을 입은 여인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폐허를 꿰뚫고 울부짖는 바람소리 같았고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비탄이었다. 마테오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유령 같은 형체의 시선에 사로잡혀 갇혀 있었다. 그의 마음은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두려워하지 마. 여인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더 커졌다. 나는 단지 친구를 원할 뿐이야.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길고 뼈가 앙상한 손은 달빛에 반투명했다. 마테오의 두려움이 마침내 마비를 깨뜨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드러난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는 땅에 쓰러졌고 차가운 진흙이 그의 옷을 적셨다. 저리 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흰옷을 입은 여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물 위를 힘들지 않게 떠다니며 계속 나아갔다. 저항하지 마. 그녀가 말했다. 재미있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놀 거야. 마테오는 일어나서 달렸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대한 빨리 달렸고 여인의 차가운 숨결이 그의 목덜미에 느껴졌다. 그는 여러 번 넘어졌지만 순수한 공포에 사로잡혀 계속 나아가려고 애썼다. 마침내 그는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에 도착했다. 숨을 헐떡이며 그는 호수를 바라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안개는 걷혔고 흰옷을 입은 여인은 사라졌다. 그가 탈출했다고 확신한 마테오는 집까지 계속 달렸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여인의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의 이미지에 시달렸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할머니는 진흙투성이로 덮여있고 시선이 흐릿한 채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그가 본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단순히 고개를 저으며 그것을 모두 악몽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마테오는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흰옷을 입은 여인은 진짜였고 그는 그녀의 다음 희생자가 될 뻔했다. 다음 며칠 동안 마테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호수를 피했다. 그러나 흰옷을 입은 여인은 그를 잊지 않았다. 그는 꿈속에서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어둠의 가장자리에 서서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나랑 놀자. 그러자 환영이 그의 일상생활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울의 반사 속에서 방 구석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녀를 보았다. 마테오는 제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흰옷을 입은 여인이 그를 쫓고 있으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을 걷다가 그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부드럽고 우울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였다. 마테오, 목소리가 말했다. 나랑 놀자.
장난감이 많아. 마테오는 목소리를 따라 어둡고 버려진 골목길로 갔다. 그곳에는 바닥에 앉아있는 아이가 있었다. 그는 크고 슬픈 눈을 가진 창백하고 마른 아이였고 낡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너는 누구야? 마테오는 척추를 타고 우환이 느껴지면서 물었다. 그 아이는 눈에 미치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친구야. 그가 말했다. 흰옷을 입은 여인이 너를 데리러 오라고 보냈어. 그녀는 우리와 함께 놀러 오기를 원해. 마테오는 뒷걸음질 치며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 아이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흰옷을 입은 여인의 현신이자 그를 호수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 싫어, 마테오가 말했다. 너랑 놀고 싶지 않아. 그 아이는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좌절감으로 일그러졌다. 너는 선택권이 없어, 그가 말했다. 흰옷을 입은 여인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갑자기 그 아이는 마테오에게 달려들어 놀라운 힘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마테오는 소리를 지르며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아이는 너무 강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마테오는 눈가에 흰색 성광을 보았다. 그는 몸을 돌려 흰 옷을 입은 여인이 공중에 떠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호수로 데려와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명령했다. 이제 그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놀 시간이야. 그 아이는 마테오의 간청과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무시하고 그를 호수로 끌고 갔다. 그들이 해안가에 다가갈 때 마테오는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언가를 물속에서 보았다. 그곳에는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호수 표면에 엎드려 떠 있었고 그들의 옷은 물속에서 흩날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 같은 텅 비고 슬픈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은 여인의 희생자들이었고 그녀의 소름 끼치는 게임에 영원히 갇혀 있었다. 그 아이는 마테오를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마테오는 폐가 액체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숨을 쉬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흰옷을 입은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우리 게임에 온 것을 환영해. 그녀가 속삭였다. 마테오는 그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할머니의 얼굴, 마을 위로 빛나는 해, 도로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을 보았다. 그는 그가 잃고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무언가를 기억했다. 그는 할머니가 악령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준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용감하게 맞서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마지막 노력으로 마테오는 모든 힘을 모아 흰 옷을 입은 여인에게 소리쳤다. 나는 당신이 두렵지 않아. 흰 옷을 입은 여인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의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모두가 나를 두려워해. 사실이 아니야. 마테오는 그의 몸에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두렵지 않아. 나는 당신이 무엇인지 알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슬프고 외로운 존재야.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나를 겁주지 못할 거야. 흰옷을 입은 여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 아이는 먼지로 흩어졌다. 그리고 떠다니던 다른 아이들은 사라지고 호수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마테오는 추위에 떨면서도 새로운 결의에 차서 물에서 나왔다. 그는 그의 두려움에 맞서 싸웠고 흰 옷을 입은 여인을 이겼다. 그는 잊혀진 호수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가장 깊은 어둠도 용기와 결단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공포 이야기가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